안녕하세요. 통일을 만드는 5분의 진행을 맡은 권숙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수님과 함께할 중앙대학교 한세진 학생입니다. 교수님은 기후변화, 환경문제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풍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2022년 가을에 흰남노, 무이파, 무르복, 남마돌 등 태풍이 연달아 발생해서 한반도를 긴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태풍이 가을에 이렇게 연이어서 나타나게 된 건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연이어서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UN 기후변화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태풍의 에너지원이 증가해 슈퍼 태풍과 같은 강력한 태풍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해요. 이렇게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혹시 북한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아, 정말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북한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북한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북한과 우리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때문에 한쪽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한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북한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네요. 교수님, 그럼 북한은 어떤 환경 문제를 겪었었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수나 태풍이 올 때 북한은 남한보다 더 쉽게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댐을 무단으로 방류해서 남쪽으로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2009년에는 북한에서 임진강 상류 항남 댐물을 예고 없이 남쪽으로 흘려보내서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북한에는 심각한 가뭄 등으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구잡이식 개간을 한다거나 벌목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살림이 항폐화된 것인데요. 이후 지금까지 항폐해진 북한 지역 살림 때문에 야생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서 산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오게 되었죠. 아,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긴 건가요? 꼭 그것이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돼지열병 바이러스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행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가 북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교수님. 이해가 됐어요. 남북한이 함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환경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북한에서도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산림복구입니다. 산림복구요? 네, 한반도의 국토의 약 63% 정도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산림 전체의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의 숲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산림 자료 분석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위성사진 등으로 추정해 본 결과를 보면 북한 산림 면적 중에서 28% 정도, 약 262만 헥타르가 항폐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이 이렇게 황폐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이 항폐화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보내면서 식량난이라든지 에너지난, 경제난 때문에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간을 하고 또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산림을 벌목했기 때문인데요.
2012년부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 총비서는 산림복구 전투를 통해서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현재 국제사회의 기후협력체계인 파리 기후협정에 참여해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온라인으로 열린 국제환경협약회의에 참여해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진 학생, 혹시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탄소를 덜 쓰는 캠페인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서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숲 가꾸기 등을 통해서 탄소의 흡수량을 늘림으로써 배출량을 궁극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혹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법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9월에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국가들은 탄소 사용을 어떻게 줄일까,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함께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환경협력을 추진해서 미세먼지나 자연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남북 그린 대탕트라는 주요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탕트가 무엇인가요? 대탕트라고 하는 것은 국가들 간의 긴장이 완화된 화해의 분위기를 일컫는데요. 과거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과정을 보통 대탕트라고 합니다. 즉 남북 그린 대탕트라고 하는 것은 환경협력을 통해서 북한과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기후위기도 함께 극복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같이 환경협력을 해서 한반도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날이 머지않아서 꼭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북한과 환경위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는 좀 더 환경을 사랑하고 신경 쓰는 청년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회용 컵을 쓰는 것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비록 마음은 멀리 있지만 함께 환경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마음이 느껴진 것만으로도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만드는 5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